이번 영상은 평가를 하지 않을래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영화에서 거듭 강조하고 보여주는 부분이 뭐였냐면 주인공의 삶이 덧없고 의미가 없었다 해서 지나온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의미가 있었다로 바뀌는 거였거든. 그 과정 중에 주인공이 본인의 삶을 한번 싹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의 불꽃이 피아노가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본인이 꿈꾸던 재즈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서 공연을 결국 합니다. 이제 음악을 반대하시던 어머니도 오고 또 꿈꾸던 무대에서 공연도 멋지게 끝내고, 그리고 나와서 허탈함을 느끼죠. 저는 이게 우리 모두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한 번쯤은 저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할 거예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네 사는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저는 공부랑은 담을 쌓고 지냈어요. 공부보단 공놀이가 즐거웠고 음악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책 펴는 거 빼곤 다 한 거지. 물론 마법천자문이랑 무서운 게 딱 좋아하는 빼고. 그래도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야 훌륭한 어른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죠. 제 꿈은 배우였고요. 뭐랄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본인의 감정을 상황에 맞춰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거야. 하지만 당연하게도 어른들은 싫어하시죠. 그냥 네 나이 땐 멋있어 보여서 그러는 거다, 잠깐이다, 취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그냥 성적 맞춰 대학교 가는 거지. 그렇게 제 목표는 수능 고득점이 되었고,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수능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수능이 끝나고 나오는 시험장에서 이게 7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싶은 허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났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뭘 하긴 대학교 가야지. 정말이지 대학교라는 공간은 저에게 지옥 같은 공간이었어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젠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된대요. 자신이 없었죠. 이제 휴학을 하고 어쩌다가 극장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냥 단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이었고 누군가한테도 얘기하기 창피한 그런 생각이었지. 근데 이게 덜컥 붙어버린 거야. 얼마나 꿈 같아. 늘 바라오던 건데 갑자기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첫 공연 전날엔 아예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떨리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항상 혀를 차셨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대본도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궁금했나봐. 그래서 첫 공연을 보러 오겠다고 한 거지. 공연이 시작되기 20분 전에 관객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둘째 줄에 어머니랑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나는 이제 막 당연히 나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무대 합판 사이로 그 자그마한 틈으로 슬쩍슬쩍 본 거지. 내 꿈을 이루기 20분 전이라는 생각에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설렜어요. 공연이 시작됐고 뻣뻣한 몸으로 나가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프닝이 시작된 거야. 있잖아, 오히려 긴장보다 설레임이 더 많으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연습한 대로 하게 된다. 이미 공연 중간쯤 갔을 땐 관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까맣고 차가웠던 소극장 무대가 공연하는 순간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카페로 보이더라고. 왜냐면 설정된 배경이 카페였으니까. 그렇게 공연은 실수 없이 잘 끝났고 엄마랑 할머니를 배웅하고 이제 분장실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너무 꿈 같은 거야. 세상에 내가 연기라는 걸 하게 되다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갈아입고 집에 가야겠지. 이제 같이 연기하던 형이 그러더라고. 조심히 가, 내일도 좋은 공연 하자. 그 순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 와, 내일도 공연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내일도 해야 돼? 라는 감정. 그렇게 공연 기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무대에 선다라는 꿈을 이루기까지는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 무대에 서고 난 뒤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바래왔던 꿈과 소망도 결국 월급을 타고 출근을 하는 수많은 수단 중 하나였구나. 물론 당연히 즐겁게 일을 했었지만 지금에 와선 꿈과 소망이 아니라 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소울을 보고 다시금 되짚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연극을 했던 수많은 시간들 중 가장 두근대고 설레었던 순간이 첫 연습을 앞두고 PC방에 가서 대본을 뽑아올 때였어. 그리고 첫 리딩을 하고 첫 동선을 짤 때. 뭐가 됐든 간에 새하얀 눈밭에 처음으로 내 발자국을 남기는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들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정작 이루어지고 나니까 무뎌져 가는 거지. 왜 그렇게 된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달리기만 했더라고. 정작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이 더 설레고 즐거웠는데 말이에요. 성취의 기쁨은 일종의 도박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딸 땐 즐겁지만 막상 따고 나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걸 원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려나요? 오히려 무대에 섰던 매 순간순간보다 그 대본을 뽑으러 갔던 PC방과 터미널을 지나가면 아직도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되거든.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직업인 유튜버를 선택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아직까지도 3년 동안이나 재밌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을 공유받고 매번 수다를 떨든 댓글을 달든 늘 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우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실시간 방송을 킬 때면 혹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면 그 순간순간이 항상 두근대거든. 오늘은 어떤 반응이 올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러 올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어준 건 이 유튜버라는 직업이고 또 여러분들인 것 같아. 소울을 보면서 교훈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숨겨진 의미나 분석 같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태껏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의미 없고 덧없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찬란했을 거야. 항상 찬란해 왔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니까 소울이라는 영화가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나는 대체 긴 시간 동안 뭘 했지? 라며 자책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우리 잘 살아왔어요. 꼭 엄청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 그냥 걸어온 발자국들, 그게 인생이고 그게 큰 의미 아니겠어? 아무쪼록 소울에 대한 내용 얘기도 없고 무언가 리뷰도 없었지만 이게 곧 내 소울에 대한 감상인 것 같아요. 영화 소울이었습니다.